반갑습니다. 이바천 홍로밭인데요. 요즘에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어제 꽃 필 때 다르고 오늘 또 꽃 피는 게 다릅니다. 그만큼 개화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. 냉해를 만약에 입었다면 그 냉해 온 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홍로밭 같은 경우는 지난 12일, 4월 12일이죠. 그때 날씨가 조금 추워지고 비도 오고, 그리고 이틀 뒤에 4월 14일 날 저희 지역에 눈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. 홍로밭 같은 경우는 그때 눈이 왔을 때 홍래기 아니면 풍성기 요 시기에 이제 눈이 내려서 눈이 이제 꽃눈 위에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, 이 냉해 피해를 본 거, 이 꽃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공로하고 부사밭에 가가지고 제가 테스트한 게 있는데요.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. 꽃을 따서 칼로 반을 짜갭니다. 반을 짜겠을 때 암술 부위에 보면 갈색이라든가 검은색을 띠게 되면 그 냉해를 입은 거예요. 냉해를 입으면 사과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과가 달리지 않겠죠. 그래서 이제 홍로밭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니까 뭐 크게 문제 없이 냉해는 거의 안 온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일일이 꽃을 따가지고 짝에서 확인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. 그래서 육안으로 냉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사과꽃은 총 5개가 꽃이 피는데요. 그 중앙에 있는 중심화, 얘가 꽃대가 제일 길어요. 걔가 먼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척과 이렇게 4개 정도 있는 꽃이 피는데요. 첫 번째 먼저 피는 중심화를 봤을 때 꽃대가 길어야 됩니다. 중심화가 꽃대가 제일 길고 척과 옆에 있는 그런 꽃들이 꽃대가 좀 짧습니다. 중앙에 있는 중심화, 짧은 경우가 있어요. 그 짧은 경우를 봤을 때 냉해가 입었구나,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. 꽃대가 똑바로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구부러진 끝이 구부러진 게 있어요. 그걸 보면은 얘도 냉해를 입었구나, 꽃대가 짧다든가 꽃대가 좀 구부러졌다든가 그런 걸 보시고 이 밭은 냉해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왔구나,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일쯤에 또 저희 지역에 비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요, 사과나무 아래에 영양제를 줄 건데요, 저는 제가 항상 영양제 줄 때 많이 주진 않습니다. 조금씩 자주 주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데요, 어떤 걸 줄 거냐면요, 질산 마그네슘입니다. 뭐 제가 특별하게 좀 말씀 안 드려도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잎을 좀 두껍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. 그걸全面 시비를 하지 않고 홍로밭하고 부사밭에 그냥 뿌려줄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해서 줄 거냐면요, 여러분들 농약방 가시면 약 사실 때 10g짜리 이런 숟가락을 하나 줍니다. 이 숟가락을 하나 딱 퍼서, 정상적인 나무 같은 경우는 한 숟가락만 주고, 그리고 수세가 약하다 그러면 한 숟가락이라든가 한 숟가락 반 정도 사과나무 아래에 줄 겁니다. 그런데 세력이 센 나무 같은 경우는 저는 비료를 하지 않아요. 영양제를 거의 안 줍니다. 왜 그런지 아시죠? 세력이 센 나무 같은 경우는 뭐 비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퇴비를 한다든가 영양제를 준다든가 하면 안 그래도 나무가 세력이 세서 크려고만 하는데 꽃눈이 안 옵니다. 그래서 내년 꽃눈을 위해서라도 지금 뿌리는 질산 마그네슘을 아예 안 할 겁니다. 수비라든가 뭐 영양제를 준다든가 하더라도 제가 손으로 치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. 그런 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육안으로 보고 수세가 세면은 아예 영양제를 주지 않고, 반대로 수세가 약하면 좀 영양제를 많이 주고, 그런 식으로 해서 비료라든가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좀 홍로밭에 좀 일 좀 하고 부사밭에 가서 냉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칼로 짜갠 게 있습니다. 그 테스트한 걸 보여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홍로밭에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었습니다. 여기는 부사밭이고요, 품종은 후브락스입니다. 저희는 제가 영상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꽃이 너무 많이 왔어요. 적화 작업할 때 좀 힘들긴 하겠는데 그래도 안 온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.
이 부사밭 같은 경우는 뭐 홍로도 마찬가지죠. 꽃이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겨울에 전쟁하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. 아마 결과지를 많이 만들어라 무조건. 그래야 꽃이 안 오더라도 잎눈이 되더라도 그 나머지 결과지들이 꽃이 피면은 사과 수확을 할 수 있지. 너무 강정전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홍로천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세력이 세다든가 뭐 해결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꽃눈이 안 옵니다. 그러면 그 해는 사과가 수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. 저희 부사밭 같은 경우는 다른 가원의 부사 사과밭보다도 척지가 조금 많아요. 그렇게 아버지가 옛날부터 좀 안전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좀 척지를 많이 달아놨고요. 척지가 많다는 거는 결과지를 좀 많이 달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냉해를 입었다든가 기후 때문에 꽃눈인 줄 알았는데 잎눈이 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. 대처라기보다는 그만큼 가지가 많으니까 꽃이 안 오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 가지가 많아서 꽃이 생기기 때문에 꽃이 없어서 사과 수확을 많이 못한다.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이 밭 같은 경우는 반 아래쪽으로는 조금 꽃눈인 줄 알았는데 잎눈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 가원에 비해서 우리 사과나무가 좀 척지는 많지만 안전하게 좀 농사 지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대신 그만큼의 가지라든가 결과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. 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니면서 중심화 그것만 따가지고 짜게 봤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갈변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밭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따가지고 칼로 나눈다든가 하는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사도 홍로처럼 똑같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아요. 일일이 다니면서 꽃을 따서 칼로 나눈다든가 할 필요 없이 중심화 중에서 꼭지가 짧다든가 아니면 오래졌다든가 그런 걸 육안으로 확인하시면은 부사도 냉해가 입었구나 안 입었구나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러면 중심화가 냉해를 입었다면 이 결과지에 있는 사과는 못 쓰겠네요?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. 중심화가 냉해를 입어서 수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척과에서도 사과를 달 수가 있습니다. 척과에 냉해가 안 입었다면 나중에 꽃이 필 겁니다. 꽃이 피고 수정이 되었을 때 사과가 달릴 거예요. 그때 그 4개 중에서 그나마 또 좋은 거, 좀 꼭지가 굵다든가 긴 거, 그걸 남겨놓고 나머지 3개 정도를 잘라내버리면 사과를 달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중심화보다는 척과에 있는 사과들은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. 뭐 키우는 사람마다 또 다르긴 하기 때문에 잘만 키워도 뭐 큰 문제 없이 사과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. 단 중심화보다는 좀 안 좋다는 거는 아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겨울 전정할 때 말씀드리지만 자를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남겨놔라. 저도 올겨울에 가지 전정을 하면서 자를까 말까 고민되는 게 많았습니다. 그런데 다 남겨놨더니 뭐 다행히 이제 꽃눈도 많이 생겼고 그중에 따주는 게 좀 일이긴 하겠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산미치라든가 좀 항상 그 냉해가 오는 밭들이 있습니다. 그런 밭 같은 경우도 꽃눈인 줄 알았는데 잎눈이 많이 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꼭지죠. 꽃대가 짧은 게 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. 요즘에 좀 날씨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부사 같은 경우도 지금 홍내기를 지나서 이제 풍성기 정도 접어드는데요. 또 빠른 거는 중심화가 꽃이 핀 것도 몇 개 있습니다. 여기 이제 한두 개 정도 전체적으로 피게 되면 1차 방제, 개화전 방제를 부사밭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약은 저번 영상 시간에 홍로 말씀드렸다시피 똑같고요. 부사밭도 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